60대 후반에 은퇴하신 아버님의 한마디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다가 되려 내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또 10년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신 간호사의 말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자식들과 법정 다툼을 하다 홀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처럼 현실은 냉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노년층이 2008년 32%에서 2020년 12%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특히 재산을 둘러싼 불화가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식도 재산도 아닌 진정한 노후의 행복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인생 말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5가지 핵심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평소 쉽게 들을 수 없었던 특별한 인생 조언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과 선을 긋자.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 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 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어야 합니다.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됩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고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으셨나요?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거둬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 사이에 규칙을 만들어라. 60대 이상의 부부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실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되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형태를 동거형 조론이라고 합니다. 동거형 조론을 시작하면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오히려 서로 더 존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원하는 생활 방식에 관해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칙을 세워두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보기와 식사 준비, 식사는 각자 한다. 둘째,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한다. 셋째, 외박이 아닌 외출은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외박을 하거나 장기 여행을 갈 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이야기한다. 상대방의 외박에 대해 자세히 묻거나 따지면 규칙의 수와 조항은 부부가 상의해 정하면 됩니다. 추후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면 서로 마주치거나 부딪히는 시간을 줄여 물리적으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벌어지면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레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떨어져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애틋해져 서로를 더 잘 챙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지금까지 서로 하지 못했던 고마워, 미안해 같은 말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상대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도 커집니다. 약간의 거리를 줌으로써 완전히 떨어지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부부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면 사이가 더 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돈은 통장에 있을 때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뉴스와 기사를 보면 자식들이 돌아가신 부모의 유산을 두고 심하게 다퉈 법원까지 갔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돈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부모는 자신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묘지나 추모 공간을 정성스럽게 꾸며 오래 기억해달라는 뜻에서, 그리고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의 재산을 남겼을 겁니다. 하지만 사후의 일은 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데도 과연 재산을 남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묘지를 마련하는 일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묘소를 꾸미는 것이 중요할까요? 시간이 흐르면 무연고 묘지가 될 확률이 높은데도 묘지를 꾸미겠다고 큰돈을 남기는 것은 부조리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고령자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절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자식들도 점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처럼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생활에 자녀가 깊이 관여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자신이 받을 유산이 줄어들까봐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에 반대하는 시기입니다. 과연 이런 세태가 괜찮은 건가요? 부의 대물림은 사회적으로 결코 긍정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또한 재산 때문에 노년의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자들의 역설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네 번째, 여든 전까지는 배우자와 따로 놀아라. 명색이 부부인데 왜 따로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몸이 불편해 꼭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따로 여행을 가볼 것을 권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고 싶었던 곳이나 하고 싶었던 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오래된 유적지에 가고 싶지만 아내는 그곳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럴 때 함께 가기 위해 말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취향이 잘 맞는 동료들과 함께 유적지를 방문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과 경치 좋은 곳에 놀러가거나 음악회나 그림 전시, 맛집 투어 등 평소에 하고 싶던 것을 즐기면 평화롭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여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취향이 다르다면 둘 중 하나가 억지로 참으며 상대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원하는 영화나 연극, 콘서트를 보러 가면 됩니다. 그래야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편이 아내를 속박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사이좋은 부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부부에게 각자 자유시간이 생기고 몸도 건강해서 활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오래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고 드디어 얻은 자유를 누리며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70대에도 각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이 70대를 누리다가 80대 중 후반쯤 접어들면 어느 한쪽이 아니면 둘 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거들고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각자의 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그때부터 다시 일심동체가 되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식 말고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아라.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젠가 타인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생면부지의 남보다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자식이 돌봐주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일이 항상 아름답고 따뜻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종 때까지 나를 부양하는 자식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겠다라고 말하며 조건을 거는 사람도 있지만, 애당초 자식이 부모를 돌보고 부양하는 이유는 재산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된 도리와 애정, 효심 때문이 아닐까요?
실제로 형제자매가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노후에 자식에게 부양받고 재산을 물려주고자 했다면 그 생각은 그만두고 차라리 전일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세요. 재산 사정이야 각자 다르겠지만 자식에게 남겨줄 정도로 유산을 모았다면 전문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으며 비용을 지급하는 편이 모두에게 더 합리적입니다. 보살핌을 받을 생각도 유산을 남길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요즘은 수명이 워낙 길어져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뒤늦게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되더라도 다시 새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 젊은 사람들도 노년에 접어든 부모의 재혼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대부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줍니다. 지금까지 와다 히데키의 책 60세의 마인드셋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고 각색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두기, 부부간의 합리적인 규칙 만들기, 재산의 현명한 활용, 배우자와의 독립적인 여가 생활, 그리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의 활용까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나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에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배우자에게 매달리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해 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의 삶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노년기를 맞아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배우자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품격 있는 노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